은퇴를 만약에 한 4, 5년 남겨놨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IRP에 돈이 들어왔으면 IRP에서 개별 종목은 살 수 없으니까 살 수 있는 건 ETF밖에 없어요. 최근 제가 봤을 때 한 2, 3년 정도 금융시장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제가 추천하는 거는 네, 오늘 모신 분은 은퇴 후 7개월 7개 도시 이야기 책의 작가시죠. 박경식 작가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양력을 보니까 삼성화재에서 30년 근무를 하셨고 이제 은퇴하신 지 한 4년 차신데 그동안 계속해서 해외에서 거주하시고 여행하시면서 아주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즐기고 있으시다고 해서 오늘 좀 모셨습니다. 월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건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쉬운 게 아니거든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그 설계를 하셨는지 오늘 좀 노하우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은퇴 준비 먼저 필요했겠죠. 어떤 방식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? 일단 저는 은퇴 계획을 세우면서 제 생각을 좀 바꾸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우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제 머리를 깎은 겁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과연 남의 눈치를 안 보고 과연 내가 내 몸의 진정한 주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은퇴를 결심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은퇴를 해도 되는지 놀아도 되는지라는 것이 타인의 시선이 가장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. 그래서 머리를 깎았고요. 그래서 지금 그때 깎은 머리를 아직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제가 책을 매우 좋아합니다. 별도로 집에 서재가 있어서 서재에 책이 한가득 있었는데 은퇴하기 전에 그 책을 모두 버렸습니다. 가장 아끼던 것을.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득어망전이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고기를 잡았으면은 그 물고기 잡는 도구는 버려야 된다. 깨달음을 얻고 느낌이 있었으면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 책을 좀 버리자, 좀 자유롭게 살자라는 의미에서 수백 권의 책을 정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노후에 살려고 경기도 여주에 땅이 한 200평 대지를 사놓은 게 있었습니다. 그것도 제가 이제 현금 흐름이 필요한 노후 생활을 보낼 거니까 경기도 여주의 땅도 부동산에 연락을 해가지고 팔리는 가격에 그냥 헐값에 그냥 팔아주세요. 무조건 현금화를 시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골프를 끊었습니다. 골프는 은퇴하고 나서는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,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. 네, 돈도 돈이고 일단 4명이 한 팀을 이뤄야 되고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, 그리고 또 성적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마음이 항상 요동치고 또 그런 것도 있고, 기본적으로 골프를 오래 쳤지만 잘 안 맞았고요. 네. 안 맞는 거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골프를 끊었고요.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.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했고, 그 다음에 헬스장에서 PT를 받았어요. 건강해야 되니까. 예, 그것도 그거고, 여러분 이제 만약 은퇴를 계약하시면 결국 시간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. 은퇴자는. 그럼 시간을 얼마나 즐겁게 보내느냐, 이것이 은퇴 생활의 핵심인데,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헬스장에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합니다. 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왜 운동을 오래 못 하느냐면 할 수 있는 게 유산소밖에 없어요. 트레드밀에서 좀 달리는 거, 그걸로는 한두 달 이상 지속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결심한 것은 제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동할 수 있는, 예를 들어서 오늘은 가슴 운동, 내일은 무슨 팔 운동,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내가 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PT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전문적으로 PT를 받았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이제 오전에는 거의 운동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든요. 그러면 건강해지고 좀 보람도 있고 시간도 잘 가고 그런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. 네. 이것이 이제 제가 마인드적으로 준비한 은퇴 준비 사항입니다. 네. 근데 그 가운데에서 사실
말씀하신 그 현금 흐름, 이제 고정적으로 돈 나올 곳이 네. 없으니까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래야지만 이제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. 자산 구조를,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땅도 팔고 네. 돈 나갈 만한 취미들도 끊고 네, 네. 하면서 이렇게 좀 압축을 하셨는데 자산 구조 그 외에 또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? 네,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한 이유가 사실은 다른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중산층이에요. 그러니까 은퇴 자산이라고는 퇴직금 딱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그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이냐. 그래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12년째 자가용도 없는 상태고 그렇게 하다가 유휴 자산이 있으면 안 된다. 나한테 자산이라는 것이 단 1원이라도 뭔가 소득을 갖다 줘야지 미래 가치를 위해서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. 네,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집도 처분하고 아까 땅 파신 거 외에 또 살고 예, 있는 예, 집도. 살고 있는 집도 처분해서 지금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그래요. 자, 그렇다면 그 이제 그렇게 하셨을 때는 다 처분을 했을 때는 그 처분한 돈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또 이제 투자 계획이 세우셨겠죠. 네. 어떤 목표로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우셨나요?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은퇴를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우리가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. 예, 그거를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달 생활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더라고요. 네. 예, 예, 인컴이 있으니까. 그렇죠. 예, 그래서 저희가 결론 내린 거는 한 달에 한 500 정도면 부부가 여행하면서 풍족하진 않지만 살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월 500의 현금 흐름을 만들자. 거기다가 한 여윳돈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예상하지 못한 또 금액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. 한 600만 원 정도의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최대한 집중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이 600은 그냥 한 달 동안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. 네. 그런 쓰는 돈으로 네. 가지고 있는 재산을 까먹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생활비로 네. 600씩을 만들자. 자, 이제 이런 목표를 세우셨고요.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또 이 투자와 관련된 준비를 하셨습니까?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주식을 원래 30년 동안 안 했어요. 네. 직장 다닐 때 뭐 주식 계좌도 없었고 뭐 직장인이 또 월급 생활 그 직장 생활하는 것도 바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은퇴하기 한 2년 전에 약간 한직으로 발령을 받았어요. 원래 그게 은퇴 수순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한 53세 즈음 되면 이제 보직에서 빼서 임원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일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죠. 그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회사로 발령을 받았거든요. 자회사로 발령을 받으니까 퇴직금이 들어온 거예요. 한 3억 넘게 이제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제 평생 그 큰 돈을 처음 만져본 거잖아요.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, 제가. 네. 이거를 뭐 그냥 그래서 IRP 계좌에 그것도 삼성화재 보험회사 IRP 계좌에 그걸 이제 몇 달 묵혀놨었죠. 그러다가 안 되겠다,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죠. 공부를 한 결과 이거는 미국 대표 지수인 S&P 500이나 뭐 코스닥 100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삼성화재에 있던 IRP에 있던 돈을 증권회사로 옮기고 그 돈을 가지고 한 2년 동안 미국 주식 ETF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. 예,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확신을 얻었어요. 확신을 얻어서 이걸로 S&P 500으로 설계를 하면 월 600의 현금 흐름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네. 확신을 하게 된 거죠. 그렇군요. 자, 그렇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건데 그 결과 투자 수익률은 어떻습니까? 제가 지금 전체 자산의 한 50% 그때도 퇴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전체 자산의 50%는 무조건 S&P 500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그때 계획이었고 그래서 이제 원화로 투자하는 S&P 500 ETF를 샀는데 은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신한에서 나온 솔이 분배금이 3개월에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많지는 않지만 월 분배를 S&P 500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솔 미국 S&P 500을 구매를 했고
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익률이 한 95%. 이 몇 년 전에 투자하신 3년 됐죠. 아, 예. 3년. 제가 2003년 1월 1일자로 은퇴를 했고 2003년 2월 2023년. 2023년. 그래서 2023년 2월에 명태금이 입금이 됐어요. 그러니까 3억. 예. 그래서 3억 한 정도 넘죠. 3억 한 4천 정도를 제가 그다음 2023년 2월에 서울 미국 S&P 500에 100% 다 투자를 한 거고, 그러니까 올 12월이니까 이제 딱 3년 된 거죠. 딱 3년. 예, 근데 3년간의 수익률이 4.97%. 97%.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자산의 어떤 상승인 거고 네, 네. 여기서 계속 분배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. 매달 월 배당으로 네, 네, 나온다고 네, 네. 했으니까 예, 예. 그건 어떻습니까? 어쨌든 한 달에 600이라는 분배금이 600이라는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. 네.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근데 먼저 그 자본을 좀 보시면은 퇴직금 3억 4천, 그다음에 이제 집을 파시고 땅을 판 돈 이렇게 하니까 총 어떻게 되나요? 그 투자 원금이? 제가 퇴직금이 한 3억, 명태금이 이제 5년 일찍 그만뒀으니까 명태금이 한 3년치 정도 주거든요. 3년 몇 개월치. 그렇게 해서 받은 게 또 한 3억 가까이 돼요. 네. 그러면 이제 은퇴 자산이 한 6억 정도 되잖아요. 6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주 땅을 팔고 그 다음에 제가 현금 좀 뭐 적금 들고 이랬던 게 있으니까 한 8억 가까이 정도 은퇴 자금이 있고요. 네. 집은 이제 제외하고 그래서 8억 정도가 제가 퇴직할 때 은퇴 자금이었어요. 네. 8억 정도가 은퇴 자금이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한 12억 정도 3년 다 쓰고 나서 매달 600만 원씩 쓰고 나서 이제 한 12억 정도 된 거죠. 네. 네, 그렇게 된 거고 집을 판 거는 은퇴 자금이 아니라 제가 집사람한테 그대로 증여를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집사람 돈이 된 거죠. 네, 네, 네. 그렇게 됐어요. 그건 이제 계산해서 제외한 예, 거고 제외한 거죠. 어떻게 쓰시든 예, 이제 그거는 그분의 그 마음. 부인께도 이제 네, 네. 퇴직금을 주신 거네요. 은퇴금. 예, 은퇴금. 제가, 예, 예. 네. 퇴직을 시켜드린 거죠. 잘하셔야겠네요. 뭐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. 그렇죠. 예, 집사람이 큰애 낳고 계속 이제 전업주부를 했는데 은행을 다녔었어요. 네. 근데 동기들은 이제 뭐 지점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내내 제 마음에 걸렸죠. 그래서 이제 집한 돈은 다 집사람 주고 예,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은퇴했을 때 은퇴 자금 8억을 기준으로 8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8억을 가지고 매달 600만 원씩을 배당금을 받아서 쓰고도 그 자산이 12억으로 불어나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가지고 있는 돈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다라고 하는데 은퇴 이후에 그게 아니라 자산은 자산대로 불고 생활비는 또 생활비대로 원하는 대로 받아낼 수가 있었던 거군요. 예, 그게 이제 S&P 500이나 그런 공부할 때 예전에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지만 뭐 4%룰, 5%룰, 7%룰 이런 게 있잖아요. 네. 총 자산에서 1년에 한 뭐 5, 6%를 내가 인출해서 생활비를 쓰고 S&P가 산술적으로 1년에 한 15% 정도의 상승을 가져오니까 그래도 자산은 늘어난다. 이런 거를 제가 은퇴할 때 약간 증명해보고 싶었어요. 이론적으로 맞다면 나도 좀 한번 해보자. 네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죠. 그렇군요. 근데 그게 사실 주식 투자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는 건데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네. ETF에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다는 게 주변에서 뭐 삼성전자가 엄청 오르고 있어. 지금 뭐 2차 전지가 엄청 오르고 있어.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잠깐 여기서 빼서 저기다 넣으면 금방 돈이 불 것 같고 이 투자와 관련해서 아마 좀 흔들리는 유혹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굉장히 이제 전문가시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락장에는 안 흔들려요. 역시 내가 잘했어. 그렇게 하고 하락장에는 뭐 정신이 없으니까 나도 뭐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상승장 예를 들어서 뭐 최근 3년 동안 제가 이제 주식을 한 5년 정도 했으니까 은퇴하기 전에 2년 은퇴하고 3년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한창 뜰 때 그죠? 그렇죠. 그럴 때 S&P 뭐 이거 뭐 장난 같은 거잖아요. 10몇 프로 올라봐야. 네, 애들 장난 같은 거 뭐 1년에 주식을 했는데 어떻게 1년에 15% 수익을 가지고 무슨 주식한다 그러냐. 그럴 때는 그러니까 상승장에는 약간 마음이 뛰어요. 그래서 이거 내가 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가? 나도 그냥 이거를 빼서 테마주에 넣었으면 그런 유혹에 흔들릴 때도 참 많았죠. 네. 근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잡으셨나요? 일단은 주식의 문외한이었던 것이 도움이 됐어요. 그러니까 주식 자체에 대해서 평생 안 해보고
은퇴 자금으로 주식에 들어갔으니까 좀 겁이 많이 났어요. 이거 까먹으면 내 노후가 네, 네. 비참해지니까. 네, 그리고 2년 동안 은퇴하기 2년 동안 은퇴하기 전 2년 동안 S&P나 뭐 미국 그 대표 지수 ETF를 공부하면서 좀 확신이 있었어요. 우상향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. 예. 그리고 테마주들이 급등하다가 또 급락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 그걸 또 학습을 하면서 아 그래 이게 욕망이라는 것이 남을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멘탈로 이겨나간 거죠. 네. 근데 하락장이 왔어도 상당히 불안할 것 같은데, 왜냐하면 이거 이러다 내가 이거 네. 바로 재산이 네. 8억을 넣었는데 6억이 됐어, 5억이 됐어 이러면 못 견디잖아요. 그럴 때는 또 어떻게 견디셨습니까? 하락장에서는? 일단은 뭐 직장 생활 한 대기업에서 한 30년 하다 보면 뭐 생긴 게 맷집이고요. 그래서 오히려 하락장은 S&P 500이 하락을 한다. 네. 그러면 주식을 전체 시장을 보면요,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다 하락해요. 그래서 하락 시장에서는 사실 그냥 뭐 폭우 쏟아질 때 우산 쓰고 가만히 있는 심정으로 그렇게 있었고 우상향 한다라는 것, 그리고 과거 데이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뭐 금융위기 그런 데이터를 볼 때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. 결국은 이겨낼 거다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률이 95% 된 게 5% 갔다가 마이너스 5% 빠졌다가 10% 갔다가 또 마이너스 또 7% 됐다가 잔잔바리처럼 계속 그렇게 해서 95%가 된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3년이라는 기간 동안. 네, 기간 동안에.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 365일 곱하기 3년 한 그 날수만큼의 트레이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다 지금 그러면 그 S&P 500 지수 추종 여기에만 100% 투자를 하신 건가요? 아니요.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시나요? 구분을 좀 네, 해주시죠. 제가 지금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. 일단은 제가 투자하는 종목은 이제 이게 지금 그 퇴직연금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전체 자산의 한 50%는 이제 미국 S&P 500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. 또 퇴직연금이 좀 답답하긴 한데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전자산 30%라는 룰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또 뭐 채권 이런 거에 좀 투자를 하고 있고, 요거다음 커버드 콜, 그다음에 미국 국채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하나는 요거는 이제 그 커버드 콜인데요. 네. 네. 이거는 IRP가 아닌 제 개인 계좌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전체로 보면 IRP에서 한 전체 자산의 한 70% 정도가 돌아가고 있고,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나머지가 돌아가고 있는데 구조로 놓고 보면 S&P 50, 커버드 콜 40, 그다음에 예금하고 채권 이렇게 해서 한 10%. 네. 네,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퇴직금을 빼신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그대로 IRP로 전환해서 예, 예. IRP죠. 그냥 퇴직연금 네, 네, 맞습니다. 그대로 투자를 하신 거군요. 네, 네, 네. 근데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 퇴직연금 요걸 좀 활용해서 좀 수익률을 올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데, 그러다 보면은 또 걱정은 날릴까봐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운영을 좀 잘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네. 너무 좀 위험하게 큰 수익률을 네, 네. 쫓아다니다 보면 퇴직연금 이 IRP를 어떻게 운영하시는 게 해보니까 가장 좋으신가요? 노하우가 있다면. 일단 제가 볼 때는 연령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한 4, 50대까지는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, 왜냐하면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니까. 은퇴를 만약에 한 4, 5년 남겨놨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IRP에 돈이 들어왔으면 미국 대표 ETF 있잖아요. S&P 500, 나스닥 100, 뭐 반도체, 뭐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ETF. 물론 IRP에서 개별 종목은 살 수 없으니까 살 수 있는 건 ETF밖에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면 ETF를 두 가지로 선별해야 되죠. 액티브 ETF를 살 거냐, 이런 패시브, 그러니까 지수형 ETF를 살 거냐, 그런 건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지수형 ETF를 사셔라.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한 1, 2년 정도 퇴직하기 전에 인컴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,
최근 제가 봤을 때 한 2, 3년 정도 금융시장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하고 채권하고도 혼합을 시키고 네. 예, 그죠. 예,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채권만 투자를 했다면 미국 빅테크하고 채권도 투자 혼합을 하고 S&P하고 채권도 혼합을 하는 게 있거든요. 수익률이 괜찮아요. 그러니까 이 다양한 ETF 상품이 나와 있다. 예, 예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담아 가시는 거. 실제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.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거 외에는 일단은 방법이 없거든요. 근데 그것을 말씀하신 그 저는 포인트가 이게 은퇴하고 나서가 아니라 은퇴 몇 년 전서부터 미리 해야 네네.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때 이러저런 약간의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수익률 면에서 했을 때 마음이 초조하지 않고 그 삭습으로 여길 수가 있는데 네. 은퇴하고 나서 그러면 진짜 불안하죠. 예. 근데 이제 ETF가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ETF는 상장할 때 10,000원에 상장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건 이렇습니다. 전체 자산을 하지 말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이 1억이 있다. IRP에. 그러면 9천만 원은 자기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세요. 뭐 은행에 넣어놓든 뭘 하시고 1,000만 원 가지고 이 1,000만 원을 10억이라고 상상하는 겁니다. 분배를 할 때. 네. 그렇죠. 그러면 1,000만 원을 10억이니까 월 600의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그죠? 예. 그러면 만약에 뭐 60분의 1이면 되니 100분의 1이면 되니까 그러면 한 달에 뭐 6만 원을 만들어 보자. 뭐 60만 원을 만들어 보자. 이런 계획을 지도를 축소형 지도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. 그럼 이 1,000만 원을 가지고 S&P 500 뭐 100만 원, 나스닥 100 100만 원.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월 1% 나오는 커버드 콜이 있거든요. 네.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커버드 콜에 대해서 오해 섞인 소리를 하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어요. 그죠? 네. 그 어떤 건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. 네. 그러면은 왜냐면 커버드 콜 지수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분배금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만약에 하락한다고 했을 때는 손실이 엄청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지금 요게 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커버드 콜이거든요. 네.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데일리 타켓 이건데 지금 저 기초 자산의 수익률은 6.62%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매달 월 1.1% 정도의 배당을 줘요. 그러면 그러니까 한 달이면 1년이면 15% 정도 되죠. 근데 걔가 이제 제가 주는 게 이거예요. 그죠? 자, 12월 17일 날 여기 들어왔죠. 그죠? 네. 12월 17일 날 299만 8천 원이 들어왔어요. 요 아까 제가 투자한 그죠? 6% 상승한 네. 그걸로 미국 빅테크 여기에서 298만 원이 들어온 거죠. 그럼 매월 이게 298만 원씩 들어오는데 이게 뭐 어떨 때는 뭐 260만 원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뭐 조금 더 되면은 뭐 280, 290 이렇게 들어오죠. 그리고 얘의 기초 자산은 뭐 6% 갔다가 10% 갔다가 급락하면 또 마이너스 5% 뭐 마이너스 3% 갔다가 제가 경험을 해보면 마이너스 한 4, 5%에서 플러스 한 12, 3% 정도의 레인지를 왔다 갔다 했어요. 그리고 이건 어떤 종목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되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100만 원어치만 사보시라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를 사서 매달 100만 원의 1%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네. 이 100만 원이 매월 이게 90만 원이 되는 건지 정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휴지가 되는 건지 실제로 그냥 자기가 경험을 해봐라. 네, 그러니까 소액으로. 뭐 1억, 2억이 아니라 그냥 100만 원어치만 사보셔라. 그 다음에 은퇴하기 전에 대폭락이 온다면 학습의 효과는 배가 되겠죠. 그렇죠. 더 좋아지겠죠. 그렇죠? 그래서 S&P 500 100만 원, 나스닥 100 100만 원, 이런 커버드 콜 100만 원 이런 걸로 10개를 구성하는 거죠. 10개를 구성해서 그거를 한 2, 3년 정도 저처럼 은퇴하기 한 2, 3년 전부터 그걸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확신이 들면 거기에 이제 돈이 점점 더 들어가는 것이고 뭐 확신이 없다. 그럼 아 이건 잘못된 거네. 그럼 포기하면 되는 거죠. 예,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투자에 근력이 생기지 않을까 네. 그렇게 말합니다. 근데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그냥 8억이라는 운영 자금 가지고 매달 600만 원 정도의 이 어떤 현금 흐름도 만드시고 근데 또 그것이 또 뭐 그렇죠. 90 그렇죠.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런 거죠. 나머지는 수익률이
금액적으로는 미미하죠. 어떤 거는 마이너스도 가 있고, 네네. 그죠? 요거는 뭐 120만 원, 요건 750. 얘는 생활비를 쓰는 거니까, 그렇죠. 근데 모든 제가 수익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S&P 500이 가져온 거잖아요. 거기에서. 예,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 투자할 때 이게 3억 2,700을 번 거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예, 그러면 2배를 벌었다고 치고 3억을 넣었는데 3억을 번 거예요, 그죠? 그럼 나머지 돈으로는 커버드 콜로 생활비를 쓴 거잖아요. 네. 그 돈들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예요, 원금에서. 수익률이 거의 없어요, 그죠? 예. 그러니까 제가 4억이 늘었다는 거는 결국은 S&P 500에서 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하나는 그렇게 어떤 자산이 뿌릴 수 있는 그런 거고, 하나는 분배금이 많이 나오는 거에 그렇죠. 그러니까 원금은 크게 상승하지 않아도.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장형 주식과 배당 주식을 50대 50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수익은 성장형에서 나오고 생활비는 배당형에서 나오는 거죠. 네.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 거죠. 그 말씀 들으면서 요새 화제가 됐었던 드라마가 생각이 나네요. 그 서울 자가의 김 네, 부장. 부장님. 네. 네, 저도 김 부장님. 네, 자가가 있던 서울의 김 그쵸, 뭐 하여튼 부장이었습니다. 제목. 근데 그 저도 드라마 잠깐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저기 했는데, 그 퇴직금 가지고 그냥 상가 네. 들어갔다가 아주 그냥 네. 쫄딱 고생하는 그 케이스가 나오잖아요. 네, 네. 그런 거보다 이렇게 월세를 그렇게 위험하게 받는 거보다 이게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. S&P 500을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주제를 바꿔놓고 얘기를 하면 제가 3년 전에 3억이라는 부동산을 산 거죠. S&P 500이라는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6억이 된 거예요. 그죠? 95% 성장을 했으니까 6억이 됐는데 S&P 500에서 월 분배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소울에서 한 40만 원 정도가 나와요. 네. 매달. 그러면 3억으로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6억이 됐고 월세가 그래도 40만 적지만 원씩. 40만 원은 나온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요 얘기를 가지고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실제 살 건지 이렇게 할 건지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 중개 수수료 안 들어가고 세입자 안 구해도 되고 빌딩 관리 안 해도 되고 신경 안 써도.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1,000만 원이 필요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안 받고 그냥 제가 1,000만 원어치만 ETF를 팔면 되죠.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는 현금화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3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굳이 월세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갈 필요는 없다. 네. 3억 가지고 살 수 있는 부동산도 없지만 그게 제 생각입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현금 흐름,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노후를 여행하면서 이제 600만 원 나오는 매달 나오는 네. 그 분배금으로 여행하시면서 이제 여유 있게 삶을 즐기고 있으신데, 네. 자, 이제 안정적으로 먹고 살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즐거워야 되잖아요. 네. 그 즐거움은 아까 보니까 뭐 이렇게 취미들을 다 돈 드는 취미들은 끊으셨는데 어떻게 또 다른 방식으로 찾는 게 있으신가요? 네, 일단은 뭐 새로운 걸 좀 많이 배웠어요. 일단 여행 다니시는 것 자체가 즐거우신 건가요? 네, 일단은 여행이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 좀 멀리 가는 여행, 예를 들어서 뭐 조지아, 아르메니아, 이집트 이런 데 갔을 때는 좀 자기가 뿌듯해요. 아, 자유여행이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택시 타고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. 그 자체로 좀 희열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가까운 동남아 이런 데는 주는 평안함이 또 있어요. 네,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멀리 가든 가까운 곳에 가든 그런 자체의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는 여행을 그냥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작년에 2종 소형 면허를 땄거든요. 네.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동남아 가면 이제 오토바이를 좀 타고 다니고 또 작년에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습니다. 그래서 또 1년에 한 두세 번씩 또 다이빙을 하러 가고 얼마 전에는 필리핀에 가서 또 서핑을 배웠습니다. 그래서 또 서핑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글도 쓰고 매년 이제 3년째 지금 신춘문예 소설로 응모를 하고 있는데 3수가 확정된 것 같고요. 내년에 또 4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창의적인 것에도 좀 몰입을 하고 그렇게 최대한 재밌고 즐겁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비슷한 입장에 처하신 분들 아마 들으시면서 되게 부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하여튼 어떻게 그 다음 뭐 또 뭘 일을 통해서 즐거움 얻으시는 분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
사실 그 선택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즐긴다는 거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건 사실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누구나 또 잘 계획을 하면 딸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거기에 대한 확신 혹은 뭐라 그럴까요?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근데 말씀하신 대로 소액 가지고 은퇴하기 전에 먼저 좀 경험을 하면서 이러한 계획 준비를 좀 잘 짜시면 이렇게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.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네, 감히 그렇게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박경식 작가님 은퇴하신 지 이제 4년 차이신 박경식 작가님 모시고 어떻게 안정적인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 경험을 좀 들었고요.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신 박경식 작가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